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도슨트 요땅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용산구 원효로의 해방 이후의 도시개발의 역사입니다. 제가 인서울의 여러 곳들 중에서 개발 호재가 많은 곳을 선정해서 가능한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현재 그런 도시개발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를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한국전쟁 이후의 원효로의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한국전쟁 시기까지의 원효로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전 영상을 보지 않으셨던 분들은 먼저 그 전편 영상을 보시고 이번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한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요. 현재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해서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었는지 과거 역사를 통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게 본 영상의 취지입니다. 조사를 하다가 한 서적을 알게 되었는데요. 용산문화원이라는 곳에서 발급한 지역사 기록 프로젝트라고 쓰여있는 원효로 사람들 1권과 2권입니다. 이걸 검색해 보시면요. 무료로 배포해서 이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권의 기록 프로젝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해방 이후에 원효로의 역사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원효로 일대에 오랫동안 사셨던 분들을 인터뷰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의 인터뷰를 보면은 해방 이후에 원효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청파, 서계, 원효로, 용문, 남영, 한강로에는 일본인들이 살던 집이 하루아침에 빈집이 되었어요. 동네 집이 없는 한국 사람이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갔어요. 빈집에서 하룻밤 자고 나서 대문에 자기 이름을 쓰면 자기 집이 되었어요. 그 시절에는 무법천지였죠. 나중에 정부 출범 이후에 적산가옥의 소유권을 인정받았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실제로 이 일대 임장을 가보시면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뜨문뜨문 당시에 그 적산가옥의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삼각형의 모양의 지붕을 띈 적산가옥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원효로 2가 쪽에서 한 점집인 것 같은 적산가옥을 찍은 사진입니다. 적이 남긴 유산이라고 해서 적산가옥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원효로를 검색해 보니까 알 수 있었던 점이 국가기록원 자료인데요. 주로 이 침수 모습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용산 나루터의 한강이 연결되었던 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고 지대가 원효로보다는 효창공원 쪽이 더 고지대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사진들 기록에서 보면은 비만 오면은 이 원효로 사가 일대가 자주 침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1963년 원효로 사가의 모습입니다. 다음은 1970년대 모습인데요. 주민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970년대 원효로 3가로 이주했지. 그때 이 동네는 적산가옥하고 학고방들이 가득했어. 학고방이라는 단어를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학고방의 뜻은 판자로 얽힌 굉장히 좁은 집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이 학고에서 학고는 일본어로 상자를 의미하는 단어이고, 방은 한국어 우리가 말하는 그 방, 한국말인 방이 결합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자처럼 지어진 작은 대충 지은 집,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고방으로 검색해서 나온 사진에서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상황이 열악했다는 거죠. 70년대 적산가옥하고 학고방이 가득했다. 또한 용산 나루터 인근에는 과거부터 목재소가 여럿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 주민은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강원도에서 나무를 벌채한 다음 뗏목을 만들어서 한강으로 흘려보내면 산호아파트 앞에 있던 나루터에서 나무를 건져 올렸어요. 풍전아파트 자리에는 목재소가 여러 개 있었어요. 한강에서 건져 올린 나무를 손질했죠. 작은아버지가 풍전아파트 자리에서 목재소를 운영했어요. 라고 하면서 풍전아파트 있던 자리가 과거 목재소였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풍전아파트 앞이 우리가 앞서 봤던 용산 나루터 표지석이 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풍전아파트 앞까지 한강에 물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그 강원도에서 가져온 뗏목을 활용해가지고 각종 나무로 된 제품들을 만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목재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71년에 풍전아파트가 생깁니다.
이 풍전 아파트는 6층의 저층 아파트인데요. 지금으로는 보면 되게 낡아 보이지만 앞서 70년대 학고방이라든지 되게 열악한 어떤 주거 환경이 아직도 많았던 걸 생각하면은 풍전 아파트는 70년대 초반에 이런 곳에 살았다 하면은 굉장히 고급 아파트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의 인터뷰에 보면요. 용산 나루터 앞에 모래밭을 메꾼 부지에 77년에 산호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한강변 모래밭이었는데 그 모래밭을 메워서 부지를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고층 아파트인 산호 아파트가 77년에 들어선 거죠. 원효대교에 있었던 큰 사건이라고 하면은 81년 10월 27일에 준공된 원효대교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원효대교가 여의도와 연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말하자면 강북의 끝이었던 그런 곳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전차 종점이기도 했고 또 많은 버스들의 종점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의도와 이어지면서 이 일대는 더 이상 어떤 서울의 끝 종점이 아니라 이어진 공간이 된 거죠. 이어서 80년대와 90년대에는 원효로 일대 재건축 바람이 불었다고 많은 분들이 그 책에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재건축은 그러니까 학고방이나 과거에 있었던 적산가옥 같은 낡은 집들을 부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가구나 연립을 짓는 거죠. 여기 한 주민분이 원효로 3가에서 부동산업을 오래 하신 분이 계셔서 그분의 인터뷰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원효로 일대에는 재건축 열풍이 불었어. 낡은 집들을 때려 부수고 다가구나 연립을 건축했어. 우리 부동산에서는 연립 분양을 많이 했어. 우리 동네 집들은 거의 내가 팔거나 세입자를 구했지. 라고 하면서 80년대 이렇게 다세대 연립 짓기 열풍이 있었다고 하고요. 또 다른 분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990년대 초반이 들어서자 온 동네에 다세대 주택 짓는 열풍이 일어났어요. 구옥은 집 본체의 마당을 둘러쌌고 셋집이 여럿 있는 형태였는데요. 한 집을 헐면 다세대 한 동을 세웠어요. 나는 대한전선을 11년 다니다가 퇴사하고 산천동에 있는 경희연립 상가를 분양받아서 슈퍼와 부동산을 운영했죠. 우리 동네에서 분양하는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많이 중개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부동산 플래닛에서 그 노후도를 보는 건데요. 붉은색일수록 오래됐고 파란색일수록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때 80년대, 90년대에 다가구나 다세대로 많이 지었으면은 만약에 90년에 지었으면은 지금은 거의 30년에 이제 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가보시면 사실 노후화된 집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원효로 일대에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 열풍이 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대략 10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은 원효로 일대가 아파트촌이 될 가망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원효로 사람들에서 인터뷰한 그 현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인터뷰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면서부터 1990년대에 건축된 다세대 건물을 헐어내고 원룸형의 빌라가 건축되고 있어요. 차가 들어설 수 없는 곳에도 좁은 골목에도 빌라가 들어서고 있어요. 용산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지분을 받으려는 쪼개기 차원에서 빌라가 건축되는 거예요. 쪼개기 건축은 개발이 아니라 동네를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사람도 지나가기 어려운 골목까지 원룸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차가 넘쳐나서 차 피하기도 힘들어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기존의 다세대가 9가구였는데 이거를 쪼개서 신축을 해서 원룸으로 뭐 16가구로 지었다 그러면 입주권이 그 수만큼 한 집에 한 개씩 나오기 때문에 다세대로 더 작게 쪼갤수록 입주권이 많아져서 이 입주권 프리미엄을 노린 이런 신축 행위를 이른바 그러니까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원룸형 빌라가 너무 많아져서 땅 대비해서 되게 사람이 지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면서 이거를 비판하신 분의 인터뷰가 있었고요. 다른 분의 인터뷰를 잠시 읽어드리면 원효로 일가에 있는 일본 적산 가구로 이사했어요. 일본식 벽장과 다다미방이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네에 있던 수많은 적산 가옥이 빌라나 오피스텔로 개발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본식 집 중에 하나예요. 원효로 일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이 계획한 도시라 길도 크고 직선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난개발로 온 동네가 몸살 앓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옛 모습을 잃고 있어 안타까워요.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송기정 옛집도 집주인의 무관심으로 망가지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이 동네는 닭장 같은 오피스텔만 남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주민분이 말씀하신 송기정 가옥이 있는 곳을 찾아보니까요. 현재 원효로 일가 역세권 시프트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이 송기정 가옥인데요. 저도 그냥 우연히 찍었는데 나중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 집이 그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비어진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신 분은 이런 집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고 또 이 원효로 일가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신축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 주민분은 굳이 이렇게 도로가 반듯하고 한데 역사적 의미가 있는 적산가옥을 쪼개서 오피스텔이나 원룸을 짓는 거를 반대하시는 그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네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70년대 지어진 아파트들 그리고 80년대, 90년대에 한 차례 다세대나 연립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이제 낡아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이 다 추진이 된다면 원효로 일대가 다시금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시대부터 현재까지 원효로 일대의 도시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즉 원효로의 과거를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현재 잡힌 개발 계획들을 통해 가지고 변화할 즉 원효로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 때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땅이었습니다.